여러분은 한 번쯤 옷차림 때문에 부끄럽거나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미묘하게 불편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타인의 옷차림이 지나치거나 당황스러워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곤란했던 적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외모와 옷차림 같은 외적 요소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시각적 정보에 의해 첫인상이 형성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죠. 사람은 직관과 통찰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무의식 속에서 순간적으로 정보를 캐치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을 외모와 옷차림으로 판단하는데 단 2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든 반대로 상대방이 우리를 볼 때든 외모와 옷차림이 어쩔 수 없이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듯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옷차림이 일상과 인간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단정하게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호감과 신뢰가 생기며 자연스레 다가가게 됩니다. 반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조금 경계심이 생기거나 거리를 두고 싶어지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다정한 관심과 호의를 얻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조심스레 피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대학 시절 이 친구는 유난히 캐주얼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즐겼는데 입사 면접을 앞두고도 이 스타일을 고집했습니다. 정장을 입으라는 주변의 조언에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다 는 당당한 마음으로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면접에 갔죠. 그러나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혼자만 눈에 띄었고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면접을 시작하기 전부터 위축된 그는 결국 자신감을 잃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옷차림이 자신감과 분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고 중요한 자리에 적절한 차림새로 나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단정하고 세련되게 옷을 입고 가벼운 액세서리로 스타일을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다소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옷차림을 하고 있죠. 전자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호감을 주며 쉽게 친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후자는 사람들의 눈에 다소 소홀해 보이는 인상으로 남아 말을 건네기 전 약간의 주저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옷차림의 차이만으로도 타인과의 첫 만남에서 얼마나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기회와 행운은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고 피하는 사람에게 과연 기회와 행운이 쉽게 다가올까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좋은 기회와 행운을 붙잡기 위해서는 옷차림에 일정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4.1%가 상대방을 평가할 때 외모와 옷차림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4명 중 3명이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이 좋은 평가와 대우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이기도 합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이 단순히 외형적 꾸밈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옷차림에 따라 재력과 신뢰도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이더라도 옷을 잘 차려입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타인이 그의 경제적 지위와 신뢰도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옷차림이 단순히 스타일의 표현을 넘어서서 개인의 이미지와 인상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소가 된 것이죠. 결국 좋은 인상과 긍정적인 기회를 끌어들이고 싶다면 어느 정도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혹시 주위에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50대 남성 김 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던 김 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에 매달렸습니다. 옷을 고르고 꾸미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기보다 오로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나이가 들고 안정된 생활을 얻었지만
여전히 단순하고 편안한 옷차림이 그의 일상적 스타일로 굳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시장을 갈 때, 운동을 하러 갈 때에도 늘 간편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건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였습니다. 가령 친구의 결혼식이나 격식 있는 모임에 초대받을 때마다 적절한 옷이 없어서 며칠 전부터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새로 옷을 사자니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탓에 비싼 옷을 쉽게 구매하는 게 어렵고 집에 있는 옷을 여러 차례 조합해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결국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봐도 초라한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얼마나 더 초라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얼마 전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고 20대 초반의 아들과 함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은 중요한 자리에서도 편한 옷을 입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여겼지만 다가오는 가족 모임에서는 제대로 옷을 갖춰 입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옷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매장에서 옷을 골라야 할지도 전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옷에 관심이 많은 아들의 도움을 빌린 것이죠. 그러나 막상 백화점에 들어서자 김 씨는 금세 위축되었습니다. 은은한 향기, 세련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낡고 헐렁한 셔츠와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은 그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매장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이즈나 재고를 물어보아도 대답은 시큰둥했고 마치 김 씨가 손님으로서 가치가 없는 듯한 태도로 응대했죠. 어느 매장에서 괜찮아 보이는 셔츠의 가격을 물어보았을 때 직원이 건넨 한마디는 김 씨와 아들을 더욱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셔츠 보기보다 비싸요. 라는 그 말에 아들은 화가 나 항의하려 했지만 김 씨는 괜히 소란을 피우면 더 눈총을 받을까봐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매장을 나왔습니다. 평생 처음 큰맘 먹고 시도해본 백화점 쇼핑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자존심에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책임지느라 주변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일에 매진해왔던 김 씨지만 이제 중요한 자리에 나설 때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손님의 옷차림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 백화점 직원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김 씨처럼 옷차림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위축되거나 제대로 된 옷차림을 하고 싶어도 시작이 막막한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옷차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낍니다. 한 조사 결과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자의 74.1%가 외모와 옷차림을 꼽았습니다. 4명 중 3명이 상대방의 옷차림을 통해 첫인상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죠. 옷을 잘 갖춰 입는 것이 좋은 평가와 대우를 받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결국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 꾸밈을 넘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본인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어느 정도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계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옷차림이 단순한 인상을 넘어서 부유함의 기운과 가난의 기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대학교의 한 심리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의 옷차림에 따라 타인이 인식하는 자산 규모가 실제보다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실제 사회적 평가와 기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또한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외모와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호감과 신뢰를 쉽게 얻어내지만 무성의한 옷차림은 그 반대로 작용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항상 깔끔한 옷차림으로 출근해 온다면 동료들은 그를 더 신뢰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꾸밈 없는 낡은 옷을 주로 입는 직원은 노력에 비해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운을 열어주거나 막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한 자리에서는 적절한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기회를 멀어지게 하고 재물운을 막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운을 방해하고 불행을 부를 수 있는 꼭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옷차림을 조금만 신경 써도 기회를 불러오고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더할 수 있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옷차림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늘어나고 해진 옷. 늘어나고 색이 바랜 옷은 마치 생기를 잃은 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입어 해진 옷은 그 자체로 마감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무기력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제 지인 김 씨는 일에 매진하느라 옷차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특별한 모임에 늘어난 셔츠를 입고 갔다가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주눅이 들었다고 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김 씨는 중요한 자리에는 낡은 옷을 피하고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오래된 옷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명이 다한 옷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구겨지고 관리되지 않은 외투나 정장. 정장은 중요한 자리에서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장이 구겨져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구겨진 재킷을 걸친 채 비즈니스 미팅에 나갔다가 미팅 내내 상대방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에 꼭 정장과 외투의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죠. 정장은 튼튼한 옷걸이에 걸어 구김이 없도록 하고 외출 전에는 먼지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빈목이나 손목. 간단한 액세서리라도 전체 옷차림에 큰 차이를 줍니다. 예를 들어 정장을 입을 때 넥타이와 넥타이핀을 착용하면 좀 더 정돈된 느낌을 주고 손목에 손목시계나 얇은 팔찌를 착용하면 고급스럽고 신경 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한 번은 딸의 권유로 목걸이를 착용하고 모임에 나갔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보다 깔끔해 보인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너무 과한 액세서리는 오히려 어수선해 보일 수 있지만 포인트가 되는 적당한 액세서리는 스타일을 세련되게 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낡고 얼룩진 신발. 신발은 생각보다 우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신발은 깔끔함과 세심함을 보여주고 반대로 낡고 관리되지 않은 신발은 부주의하고 게으른 인상을 줄 수 있죠. 김 씨는 몇 년 동안 신어 낡은 구두를 신고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충고를 듣고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발은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까지 신경 쓰는 모습은 여러분의 세심함과 책임감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5번,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만 고집하는 옷차림. 검정색은 세련되고 차분한 느낌을 주지만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만 고집하면 오히려 무기력하고 어두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한때 검은색 옷만 입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이후로 김 씨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밝은 색이나 포인트 색을 더해 입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더욱 활기 있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색조를 활용하여 밝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면 기운도 밝아지고 분위기 또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일상에서 피해야 할 옷차림입니다. 평소 자신의 옷차림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세요. 옷차림은 단순한 외적인 꾸밈을 넘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담아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 씨도 한때 옷차림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며 점차 옷차림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기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옷차림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따라하기 쉬운 기본 옷차림 원칙 5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비싼 옷이나 화려한 명품으로 꾸미기보다는 기본을 잘 지키는 옷차림이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만 잘 지켜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좋은 기회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음번에 옷을 고르실 때 이 팁들을 실천해 보세요. 옷차림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좋은 기운을 부르는 옷차림 5가지 원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옷차림이 단순히 겉모습을 넘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옷차림을 통해 더 나은 인상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결과 위생이 기본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잘 차려입었다 해도 개인 위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옷차림의 매력은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셔츠와 스타일리시한 바지를 입었더라도 세수나 양치를 하지 않았거나 머리가 엉망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옷차림을 돋보이게 하는 건 결국 바탕이 되는 개인 청결이죠. 나이가 들수록 체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체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 지인 김 씨도 평소에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분이었는데 중요한 행사에 나가기 전에 세심하게 준비하고 향수를 뿌리고 갔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은 더 신선해 보인다 는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이처럼 기본적인 청결 관리가 뒷받침되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만들고 좋은 인상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결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꾸준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세안과 샤워를 하고 양치를 통해 상쾌한 구취를 유지하세요. 특히 향은 좋은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적절하게 사용해 보세요. 단정한 옷차림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청결 관리가 일상에 자신감을 더해줄 거예요. 두 번째, 오래되고 낡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옷장에 자주 입지 않는 옷이나 낡고 해진 옷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잘 입지 않는 옷들이 많으면 막상 외출하려고 할 때 입을 옷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 지인 김 씨의 경우 옷장에 한 번도 손 떼지 않은 옷들이 가득 쌓여 있어 입을 옷을 찾는데 애를 먹었는데 몇 년간 입지 않은 옷들을 과감히 정리하니 옷장이 한결 깔끔해지고 필요한 옷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옷장 정리는 생각보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옷들은 옷장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 옷을 고르느라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오래되어 낡은 옷을 입고 나가면 전체적인 인상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옷 정리를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해보세요. 예를 들어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고 낡아서 색이 바래거나 형태가 무너진 옷도 정리 대상에 포함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의 옷장이 꼭 필요한 옷들로만 가득 차게 되고 매일 입을 옷을 고르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형과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면 체형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종종 자신의 체형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 스타일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지인 김 씨도 과거 젊은 시절 입던 슬림핏 옷을 고수하다가 주변에서 불편해 보인다 는 말을 들은 후로 체형에 맞는 핏을 찾게 되었죠. 이후 적당히 여유 있는 옷을 선택하니 더 자연스럽고 성숙한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형을 감추려고 너무 큰 옷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큰 옷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적당히 여유 있는 핏으로 실루엣을 살려주면 체형이 훨씬 멋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얼굴빛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흰색, 베이지, 아이보리 같은 무채색 계열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색상은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죠. 김 씨도 처음엔 주로 어두운 색을 고집했지만 이후 밝은 계열의 색을 추가하며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 보여요 라는 반응이 많아졌고 본인도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을 때 더 긍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저렴한 옷을 자주 사기보다는 품질 좋은 옷에 투자하세요. 할인 행사나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산 저렴한 옷들은 몇 번 입으면 보풀이 일어나거나 금방 낡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도 예전에는 이런 옷을 자주 사다 보니 옷장이 금세 가득 찼고 그중 실제로 입는 옷은 거의 없었죠. 한 번은 홈쇼핑에서 묶음으로 티셔츠를 구매했는데 몇 번 세탁하니 금방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어 후회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조금 더 투자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품질 좋은 옷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자산가들이 주로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즐겨 입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품질 좋은 옷은 오랜 세월 입어도 형태와 색이 유지되고 입을 때마다 자신감과 편안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한 예로 워렌 버핏 같은 자산가들은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는 품질 좋은 소재와 단순한 디자인을 통해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질 좋은 옷은 불필요한 장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품질 옷을 선택해 오래도록 즐기며 자주 버릴 필요 없이 옷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채워보세요. 5번째, 젊어 보이려 무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오히려 어색하고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김 씨도 한때 딸의 추천으로 화려한 패턴의 옷을 입어보았지만 주변에서 평소답지 않게 과해 보여요 라는 반응을 듣고는 오히려 본인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 이후 김 씨는 자신의 나이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젊어 보이려 애쓰기보다는 현재 나이에서 우러나는 여유와 품격을 살리는 옷차림이 더 매력적입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색상이나 부드러운 패턴을 고르면서 자신감 있게 옷을 입는 것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가벼운 색상과 편안한 핏의 옷을 입으면 본인의 분위기를 더 살려줄 뿐만 아니라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새롭게 맞이하며 그날의 기분에 맞게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내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하시면 옷차림으로 여러분의 기운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매일의 일상에서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옷차림에 좋은 기운을 담아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나아가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할 것입니다. 매일의 옷차림에 작은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인생에 좋은 기운과 활력을 불러올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옷차림과 좋은 에너지를 가득 불러오는 옷차림의 5가지 원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부를 수 있는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를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늘어나고 낡은 옷은 피하기. 둘째, 구겨진 외투와 정장은 자제하기. 셋째, 목이나 손목이 허전하지 않게 작은 소품을 활용하기. 넷째, 낡고 얼룩진 신발을 신지 않기. 마지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둡고 무거운 색상만 입는 스타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5가지 옷차림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청결과 위생이 기본이자 우선입니다. 둘째, 자주 입지 않고 오래된 낡은 옷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셋째, 자신의 체형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핏과 색상을 선택하세요. 넷째, 저렴한 옷을 자주 구매하기보다 품질이 좋은 옷을 몇 벌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고 산뜻하게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스스로를 꾸미고 가꾸는 일에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옷이란 그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화려한 옷이나 브랜드를 따지는 걸 사치로 여길 수도 있죠. 또 평생을 일터와 가정에서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외모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전과는 다른 외모의 변화가 일어나며 평생 해보지 않았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후줄근해 보이거나 조금만 소홀해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외모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명품 옷만 입으면 귀티가 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답을 내고 무작정 고가의 브랜드에 의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다고 귀티가 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아마도 그 대답이 아니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다 해도 기본적인 매너와 옷차림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또한 매너 없이 옷만 화려하게 입고 다닌다면 귀티는커녕 오히려 겉모습만 치장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겠죠. 기본적인 옷차림 매너는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매너와 배려심은 옷차림을 통해도 표현되는데 이는 그 사람의 인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답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을 걸쳐도 그 사람의 진정성이 없는 인성은 금세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한 태도와 내면의 모습은 외모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진심이 얼굴의 표정이나 몸짓, 말투로부터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독특한 품격이 드러나는 반면, 내면이 무겁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외모에도 그 기운이 묻어나오기 마련이죠. 고귀한 성품을 지니고 타인을 배려하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특별히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저절로 아우라와 품격이 흘러나옵니다. 내면과 외면은 서로 맞닿아 있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동시에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격은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내면과 외면을 함께 가꿀 때 진정한 귀티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을 계기로 내면과 외면을 새롭게 다듬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면에는 지혜와 온화를 담고 외면은 세련되고 단정하게 갖추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기운이 가득해지고 긍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단지 옷을 잘 차려입는다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좋은 운이 스며드는 길을 스스로 열어가세요. 만약 50에서 60대의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새로운 인생의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나은 내용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 밝고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